자, 그런가 하면 앞서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정보 보고했던 내용과 같이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현지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군의 통신 내용을 감청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о, 3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вытаскивать. Мисс Ка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방금 보셨듯이 러시아 군인들이 통신하는 내용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감청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군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한글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군사 용어가 더욱이 어려울 겁니다. 북한 장병 30명당 통역관 1명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 통역관을 다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 1명이 30명을 커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위치로 포격, 발사! 100여 가지 군사 용어를 한글로 러시아군이 도대체 어떻게 숙지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군이 군사 용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다.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성우 비서관님, 네. 군사 용어가 어려워요. 사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치로, 포격, 발사 같은 쉬운 단어를 썼지만 군사 용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네. 한 번도 공동 작전을 해본 적이 없는 이 두 군대가 합쳐가지고 훈련도 아니고 실전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저 실시간 영어 소통이 안 되면 눈짓 발짓으로도 움직여야 되는데 저게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아마 만약에 북한군이 이제 실전에 참여하게 되면은 김정은이나 푸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들, 예상 외의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걸 보통 전쟁의 그 안개라고 합니다. 100%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해도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게 전쟁인데, 여기는 지금 한 번도 공동 훈련도 해본 않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저 두 군대가 같이 공동 작전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예. 자, 그 가운데 이 파병된 북한군 남성 평균 신장도 상당히 좀 왜소하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탈북 10대, 20대 남성 평균 체형을 보면 키 156에서 165, 몸무게 48, 58.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북한군 10대, 20대 초반 키가 작고 왜소하다. 영양실조가 만연한 북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우리 국정원도 기본적으로 폭풍군단 전투훈련을 받아서 키는 작지만 전투 능력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유식 대령님, 키가 좀 작아요. 저희가 취재하다가 우리 군, 유엔군, 북한군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봤는데 머리 하나 이상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북한군의 신장과 체격이 굉장히 좀 왜소하다. 이번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도 목격된 영상을 보면 굉장히 왜소하던데 전쟁 수행 능력은 있습니까? 보통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를 보고 우리 군에서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어린아이 같거든요. 키도 너무 작고 등치도 왜소하고 과연 저들이 북한군으로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에 이제 파병됐다고 하는 그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왜소하긴 합니다. 보면 키도 작고, 특히 이제 적합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호 체계나 물자 장비를 갖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하다 보면 왜소하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마치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폭풍군단 특수작전 훈련을 받은 인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투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들이 그러한 특수작전 임무에 합당한 무기, 장비, 물자를 갖추지 못해서 왜소해 보이는 걸 따름이지, 실제 저들에게 그러한 장비와 부품이 지급이 된다면 아마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수작전군의 어떤 임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국정원이 파악하는 내용 조금 더 들어보실 텐데,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숨기고
주민들의 입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왜 껴드냐라는 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우리 국정원의 첩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탈영과 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처용조도 함께 파병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대북정보 관계자 한 보도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의 저격수 포함 처용조 구성, 탈영, 투항, 망명 시도 시 즉시 제거가 임무다. 이탈 병력은 현장에서 사살한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북한이 처용조를 보냈다? 저 처용조는 사실 스탈린 시절에 소련에서 써먹던 수법입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전방에서 후퇴하는 그 자국 병사를 스탈린이 지시해가지고 처형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저런 처용조를 운영한다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저 북한 병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영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김정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북한 군부에서도. 그래서 본보기로 탈영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보기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 위한 그 처용조가 당연히 저는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보내놓고 김정은의 속이 편하지 않은가 봅니다. 경호 수위를 상당히 격상했다라고 우리 국정원이 파악했는데요. 암살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 경호 수위 격상하고 있다. 김정은 공개 활동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암살을 의식해서 드론을 탐지하는 장비와 전파를 방해하는 제밍 차량 등도 김정은 주위에 배치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정은 주변의 무장 경호원이 부쩍 늘었다는 관측도 제기돼 오던 터입니다. 자, 경호원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방탄복을 입고 있는 모습. 김정은이 암살을 걱정하고 있다. 엄식 대령님, 사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최근 이스라엘이 전쟁의 양태를 이 주요 요인 암살로 전쟁의 어떤 전황을 바꾸는 모습들을 김정은도 봤을 텐데요.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랍의 헤즈볼라나 이런 그 중요한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그런 드론의 공격을 받고 뭐 암살 또는 살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평양 상공에 어쨌건 무인기가 뭐 자작극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평양 상공의 무인기가 날아다녔었고 김정은으로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 김정은은 참 나쁜 지도자구나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어린 10대 후반 20대 청년들 뭐 1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도 없이 잘 모르는 지역에 제대로 그 러시아군과 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죽으라는 거죠 보면. 근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한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도자로서 정말 너무 여러 가지만이 그 못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